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고 특별한 다툼도 없었는데 연락이 줄고 말수가 적어지고 이유 없이 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변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마음이 식어버린 걸까 하고요. 그런데 회피형의 변화는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온 불편함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피형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피형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회피형의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회피형은 보통 불편해지는 순간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답답해도 표현하지 않고 괜찮은 척 넘기는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는 순간 관계 자체가 무너질까봐 더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피형에게 아무 문제 없었던 시간은 사실 문제가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참고 있었던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는 몰랐지만 회피형 안에서는 작은 부담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던 거죠. 연락 빈도, 감정 표현, 기대, 미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숨 막히는 요소로 바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불편함이 회피형 스스로에게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회피형은 이렇게 느낍니다. 더는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겠다고. 그때 비로소 태도가 바뀌고 연락이 줄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로 보이지만 회피형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 버텨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관계는 항상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질문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회피형은 어떤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신호는 왜 전혀 보이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를 다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회피형의 마음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감정이 분명해질 때, 관계에 이름이 붙고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길 때 말이죠. 우리는 이 시점을 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이 순간은 안정보다 부담으로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회피형은 이런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만큼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함께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상황, 상대에겐 친밀함의 표현이지만 회피형에겐 이제 이만큼은 계속 해줘야 할 것 같은 의무로 느껴집니다. 미래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도 설렘보다는 여기까지 오면 물러서기 어렵다는 압박으로 다가오죠. 중요한 건 이 불편함을 회피형 스스로도 명확하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혼자 삼킵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서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툼도 없고 큰 변화도 없고 관계는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걸까? 회피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진짜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죠. 그리고 이 흔들림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면 어느 순간 상대가 보기엔 갑작스러운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회피형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상대는 보통 이 시점에 붙잡습니다. 설명해달라고 하고 대화하자고 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보자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이 마음을 닫아 보이는 시점은 사실 처음 불편해진 시점이 아닙니다. 이미 꽤 많은 감정을 혼자 정리한 뒤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기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처럼 보여도 회피형에겐 오래 고민한 끝의 결론인 거예요. 회피형은 불편해지면 바로 말하고 조율하는 대신 혼자서 해결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괜찮아질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지,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지 혼자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피형의 마음은 고민 중이 아니라 정리 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회피형은 여전히 웃고 연락도 하고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피형이 마음속에서 내리는 결론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하면 나는 더 불편해질 것 같다. 이 감정을 설명해도 상대는 상처받을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물러나는 게 덜 아픈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이 결론에 가까워질수록 회피형은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이 줄고 거리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이 차가워졌을 때 그때서야 붙잡는 행동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회피형에게 이런 메시지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아, 내가 더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이 관계는 더 복잡해지겠구나. 이때 회피형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뒤로 물러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건 이겁니다. 회피형의 변화는 상대가 못나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대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늦게 불편해졌고 너무 혼자서만 견뎠다는 데 있습니다. 회피형이 갑자기 달라졌을 때 상대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유를 캐묻는 겁니다. 왜 변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이라도 말해달라고 계속 묻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관계가 갑자기 흔들리면 누구라도 이유를 알고 싶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행동이 회피형에게는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회피형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설명해야 하는 상태 자체를 버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걸 말로 풀어야 하고 상대의 감정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회피형은 더 빨리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조금 거리만 두려던 회피형이 계속되는 질문과 확인 속에서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죠. 상대는 해결하려고 다가갔는데 회피형은 도망쳐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회피형이 갑자기 차가워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건 설명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이건 밀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피형의 심리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조용해질수록 회피형은 숨을 고를 수 있고 그제야 자기 감정을 다시 들여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계속 다가오면 회피형은 이 관계가 자신을 더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겁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대의 호흡을 기다려주는 선택이죠. 회피형이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마음이 떠났다고, 그래서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흐름을 다시 보면 이 변화는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회피형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회피형의 변화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이미 무너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상대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더 설명하면, 지금 더 이해하면, 지금 더 노력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지만 회피형의 변화 이후에는 설득이 관계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여있던 불편함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회피형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버텨왔고 상대는 문제없는 줄 알고 다가왔습니다. 이 엇갈림이 반복되다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관계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회피형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버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아무 문제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고요. 이 영상을 통해 당장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 변화를 자기 잘못으로만 끌어안고 있다면 그 관계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는 붙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피형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